2시에 선고는 이재명 항소심은 어떻게 날지 보세요?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측하기는 네, 어렵죠. 예측하기 지금 뭐 어렵고. 몇 시간 되지도 뭐 금방 나올 건데 네. 이제 곧 있으면. 뭐 1심의 논리가 유지가 될지 예. 아니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다 있거든요. 뭐 있고 한데 저는 그 뭐 재판 결과는 뭐 금방 선고가 될 테니까 2시에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그 전보다 어쨌든 지금 이제 1심 때는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많이 안 나왔지만 지금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궁극적으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어떤 논리.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의 그 판결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뭐 정규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길게 설명하면 피곤하니까 그 보수적 인사들의 논리를 빌자면 예. 당선자의 거짓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낙선자의 거짓말을 찾아내서 그것도 재판부가 그렇지. 임의적으로 재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죄를 묻는 형태의 재판을 하는 사법 시스템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죠. 뭐 이거가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재판부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딱 맞네. 당선자는 거짓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했어요. 그게 공개가 됐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난 대통령이지 형사소추 안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고 예. 그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예. 국감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문기를 잘 안 해모르는 이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국감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내가 협박감을 느꼈다. 그 말한 거는 국감에서 한 거니까 그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법률을 처벌하지 못하게 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것을 공소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그렇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1심에서는 괜찮아 이 사람 유죄야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일단 이게 이재명 예, 대표 말씀하세요. 쪽은 제가 이제 이제 돌아다니다가 방송국에서 만난 뭐 이재명 대표 쪽에 이제 패널을 보면 변호와 관계가 있는 뭐 이런 분들의 말씀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당연하겠죠. 변호와 관계가 있는 뭐 이런 분들과 아는 분들이고 뭐 이러니까 그 재판을 하는 이제 판사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뭐 그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1심 판결이 이렇게 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에 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발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판단을 하고 또 공소사실에도 이렇게 나눠서 할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실을 하나하나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공소장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검사가 그 판사가 요구한 대로 하는 그 공소사실에 정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검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면 뭐 복잡한 얘기 같아서 제가 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뭐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사법부가. 그런데 그러한 이제 뭐 원래 원칙대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불안해하는 말을 하더라. 네, 그냥 제가 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말을 이제 한번 전달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사인이 그 문제를 잘 정리했던데 잘 정리했어. 그 법조계에서도 이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1심에서 맞아요. 한 200만 원 유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1심에서 한 200만 원 주고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는 사건이라고 정도의 사이즈다. 원래 1심 하기 전에 우리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뭐 저도 그때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저는 2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무죄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이게 정당한 기소냐? 그리고 이게 이 정도의 잘못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걸로 해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마땅한 판결이냐? 이거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되면 463억 토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463억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말하자면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런 사례가 없진 않다고 하는데 양형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2심 재판부가 양형을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법 기술적인 네. 근데 실제로 선거법에서는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를 아, 들면 그래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됐어요.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무죄가 안 나고 선고유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은. 아니, 사실은 근데 선고유예 이 허위사실 유포에 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권자들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찍었다 안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유권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아니면 이재명을 찍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x2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나는 보수해서 윤석열을 찍었다. 그래서 이재명을 믿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이재명의 말을 안 믿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찍었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하게 되면 네. 법이라고 하는 게 안정성이 없어지고 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사법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그래요? 것이고.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찍는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그쵸. 그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실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이르적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시는 건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지. 이런 걸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 그것까지 따져야 되지 근데 않느냐. 그거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한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한 거냐 이 요건에 맞냐를 봐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 그렇다면 검찰의 이 말은 어때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1심에서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 발언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미. 지금 근데 2심 그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 아까 말했던 그 백현동 그 부분하고 네.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이란 말이에요. 자,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라는 그 발언은 뭐 때문에 나온 거냐? 박수영 의원이 그때 10명이가 다 같이 골프 들어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마치 4명만 간 것처럼 4명이 한 팀이 돼서 그 플레이를 한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되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어요. 골프를 친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해서 공소 제기를 한다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어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게 바로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검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1년 12월 29일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검찰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에 관한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진에 대한 것들. 사진을 조작했다 안 했다의 이야기다라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있는 그대로 10명가를 그대로 올렸으면 조작이 아니겠죠. 근데 이 말 때문에 다 인정을 해. 검찰의 이 판단 때문에 이거는 골프를 안 친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너는 450억 내고 민주당은 당신은 10년 동안 정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유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유죄가 맞냐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조작은 사진 조작인 것 같고요.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 준술에서 골프를 친 거에 대한 기억이 확실히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과 같이 뭐 그러니까 인지냐 기억이냐 뭐 이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처벌, 그러니까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백현동 압박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하위직 직원이 나와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 압박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느꼈으면 사실 이것도 뭐 그런 부분들의 쟁점이 있고 저는 그거보다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대장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류에는 사라지고 12건인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을 하다가 백현동을 갔다가 성남FC를 갔다가 성남의료원 후원을 갔다가 지금 결국엔 해서 이 사건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말하자면 정당하냐가 하나가 있고 같은 잣대로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게 11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그중에 6건이 불기소고 5건은 아직 처분도 안 했어요. 이 형평성의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재판의 세부 쟁점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양쪽이 다 증거를 제출했을 테니까 재판부에서 다퉈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뭐 저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장동 비리 의혹 벗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은 윤석열도 있었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했던 말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누나, 윤석열이 아니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돌아가신 선친 부친의 집을 사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만배 쪽에서 그 누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돈을 또 건네줬거든. 김만배 누나한테.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재명과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리고 검찰의 이 논리 그대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벗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발언은 누가 했는지. 이거는 진짜 밝혔으면 좋겠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은요, 예. 이제 일반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저축은행 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거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상호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특히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조우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가 철저히 밝혀지게 되면, 그렇죠. 실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